안녕하세요. 박초입니다. 벌써 이제 3월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날짜는 3월 15일인데 방송 녹화는 3월 16일 날 합니다. 제가 어제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강의를 못했어요. 자, 미 증시 쪽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또 근데 미 증시도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미 증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자 관세 리스크 언제까지 될 건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그렇게 그냥 강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감세 없이, 그러니까 트럼프 지난주 잠깐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에 대한 7조 달러라고 그랬죠. 부채가. 그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감세, 또 리파이낸싱, 다시 하려면 4% 이하의 금리로 하려고 하다 보니, 예, 어, 이제 조금 그런 국채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야지 인플레이션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그게 근데 감세와 함께 감세, 관세,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어, 이런 리스크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미 증시 반등의 트리거는, 그러니까 언제 뭐가 될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미 증시.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트럼프는 누구를 모토로 삼아서 이런 정책을 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옛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의 어떤 그런 멘토?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트럼프하고 좀 이렇게 정책이 비슷했던 대통령이 미국을 리드하게 뭐 이런 모토로 했던 대통령이 1980년도에 대통령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이더라고요. 자,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 초부터 아주 정부의 방만한 어떤 재정 운영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 운영을 줄이고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을 한 거예요. 즉,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감세를 통해서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입니다. 레이거노믹스는 레이건이랑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1981년도부터 89년까지 연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수행하는 동안에 이런 정책을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그쵸? 소득세 한계 세율을 낮춰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저기 세금도 낮추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일단은 뭐 제가 여기 또 이렇게 정리를 해다 보니까 이렇게, 자, 80년대 레이건 대통령하고 지금 2기 트럼프 2기죠. 트럼프 2기가, 자, 이때 핵심 정책이 일본과 무역 불균형. 이때는 일본이 잘 나갔죠. 그죠? 그리고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 막 이렇게 견제를 하고 막 그러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데 그 흑자국을 견제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견제를 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을 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미국 제조업 보호나 부활이나 같은 맥락이다. 우리 미국에 들어와서 물건을 생산해라. 그러면 미국 내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그쵸? 여러 가지 투자도 있다 보니까, 그쵸? 함부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면 함부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 자꾸 투자를 유치를 하는 그런 이유가 맞습니다. 자, 주요 대상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는 일본이었어요. 주가, 자동차, 반도체 등 이렇게 있었고, 트럼프 2기는 지금 EU라든 중국, 한국, 일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죠. 철강도 있고, 이렇게, 그쵸? 예. 주요 조치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자동차 수출 규제를 도입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는. 그리고 일본 반도체 시장을 개방을 해라. 이렇게 86년도에 요구를 했고요. 그때와 좀 비슷하죠. 보시면은 중국, EU, 한국, 일본에 대해서 추가 관세도 하고, 그다음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의 무역을 장벽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경제 환경은 고물가 저성장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부채는 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한테서 받아온 넘어온 부채죠.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부양책을 시행했던 대규모 부양책이죠. 그래서 고금리 높은 부채가 있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연준의 초고금리 정책이었어요.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연준의 긴축 정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우리가 저번에 작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의 목적은 그 부채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그 4% 이하로 우리는 그거를 다시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런 이유가 주된 목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언제부터 저기를 했냐. 자, 이건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폰 사진이고요. 자, 레이건 대통령이 이랬어요. 집권이, 이랬는데, 81년도 1월 20날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정책을 딱 하다 보니, 이렇게 빠졌어요. 82년 초까지 초고금리의 금리가 정책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이렇게 빠지고요. 82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둔화가 되다 보니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친 거죠. 자, 82년 그래서 이제 정책을 펼치고 나서 이제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 보니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82년도 8월부터 본격적인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엄청난 상승이죠. 이래서 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트리거 딱 끝났어요, 강의.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주식 반등의 트리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연준이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해가지고 바로 이게 증시에 반영이 될지 어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2기에서는 고금리하고 고부채를 해결하는데, 높은 부채를 해결하는데 아마 전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답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아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아마 어느 정도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모든 대통령이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게 평생에 남는,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누구 때는 완전히 그냥, 뭐, 대통령 때는 그냥 주구장창 주식만 내려갔어. 증시가 내려갔어. 이런 거보다는, 예,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해서 상승이 나와서 이만큼 상승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있어 보이니까, 당연히 뭐 제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후자의 모습이 낫지, 제가 했을 때는 증시 이런, 네, 계속 하락만 했어, 이런 모습보다는 저기 많이 올랐다, 이렇게 더 그게 더 남잖아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무조건 하락만 하지 않을 거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지금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딱 이제 하고 나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쵸? 완전 낙폭 가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미 증시 쪽으로 간략하게 좀 와볼게요. 금요일 날 미증시가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 셧다운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셧다운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됐든 간에 누가 어떤 공화당이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예, 그 당사자가 됐든 간에 그 당이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는 야, 이거는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회를 딱 하다 보니, 예, 그런 우려가, 셧다운 우려가 완화가 됐죠. 예, 그러고 또 낙폭 과대다,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시가 어제 S&P 500 같은 건 2%, 나스닥도 강하게 올라왔죠. 나스닥도 제가 알기로 2% 넘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우지수도 모두 다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시를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람 심리를 본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심리학도 조금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지난주 밤사이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잖아요. 예, 예상이 63.2였는데 57.9로 나왔어요. 예, 2년 만에 가장 최저치가 나왔어요.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지수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관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GM에서도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87조 원의 투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네, 왜? 멕시코하고 캐나다 간 철강 때문에 엄청난 이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대차도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차에 들어가는 판이에요. 예. 그게, 현대차는 우리나라 것만 써요. 우리나라 것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되는 거 아니냐,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또 이제 이렇게 상승된 거는 또 이제 주요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 맞을 거예요. 21일까지 GTC 2025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폭스콘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해서 지수가 올라갔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자, 주가 지수가 21선을 올랐다면 이건데 그 전에 자, 이거 보세요. 자, 역배열 추세에서는 21선 아래에서 매수, 주가가 상승하면 뭐만 본다? 21선만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배열이 그닥 정배열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약간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배열이 정배열이 아니다. 그러면 역배열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올라가면 뭐만 본다? 21선만 보면 되죠. 21선이 하락이다? 뭐다? 하락이면 올라가면 매도하고 다시 본다.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 구간에서는.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추세가, 왜? 저는 추세를 결정짓는 선은 60선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60선이 요 선인데, 이 초록색 선인데, 꺾였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보면 된다. 21선. 올라가면, 터치하면 매도하고 나온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좀 막 복잡했죠.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감사원장 포함해서 지검장, 검사들 저기 탄핵 선고 관련해 가지고 기각 판결도 나오고, 그 전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가 될지 아직 기일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탄핵, 그 대통령 탄핵 이루어질 건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건 꼭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우리나라는 간단히 좀 얘기를 할게요. 국내 증시하고 미 증시하고는 현재로서는 약간의 디커플링입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은 제가 월봉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자, 지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저기 자꾸 뜨네. 자, 국내 코스피는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2580에서 한 2680, 이 정도 선이 지금 저항이에요. 여기 이 구간이 약간 저항이다. 이렇게 이 구간이 저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금 강하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항 구간이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약간 조금 숨 고르기. 왜냐면 다음 주에 이슈들도 있고, 물론 GTC 2025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 조금 왜냐면 불확실성이 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740에서 790까지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이제 워낙에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게 만약에 코스닥이 강하게 가려면 결국은 이 상단 추세선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구름대죠. 월봉에서 이 구름대를 넘어가야 추세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강하게 갈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탄핵 선고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불확실성은 제거가 될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좀 불안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 그거는 뭐 탄핵이 선고가 되느냐, 기각이나 각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좀 불안하다. 지금 뭐 그렇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감사원장이라든지 지검장 4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현 대통령에 대한 그 각하나 기각 뭐 이게 더 뭐 힘을 싣고 있다. 또 아니다. 뭐 이런 근데 국민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에 대한 평의가 지금 최장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다. 원래는 지난주에 할 것처럼 했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선거 결과가 선고 결과가 나오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돼요. 근데 방향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알고 요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고 있는 흐름을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갈 때랑 또 이렇게 내려올 때랑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스닥 쪽에 뭐 자원의 전체적으로 신용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변수가 많잖아요. 지금 3월 31일 날 예, 공매도 재개하고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선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또 관세 리스크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박스권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자, 트리거가 뭐가 될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어느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금리 인하가 딱 됐는데 금리 인하가 일정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건지 증시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있다가 올라갈 건지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어떤 시그널은 금리 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만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엔비디아 GTC 2025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예, 그래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HBM3 공급 여부. 예, 아직까지는 뉴스에서 뭐 이렇게 통과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공급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면 삼성전자에 이제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바닥 완전 박스권이죠 여러분들. 그쵸?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뭐 반등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라인을 잠깐만요.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박스권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나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갭 상승으로 나온다. 갭 상승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갭 상승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요거는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거는 돌파갭입니다. 상승 돌파갭. 예를 들어 드릴게요.
T로보틱스. 자, T로보틱스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런 224선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 맞고 있죠. 예, 이렇게. 근데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돌파갭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라인에 이 갭을 돌파를 갭으로 띄었다는 얘기거든요. 상승 돌파 갭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저번에 갭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갭은 따라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갭으로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 예,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 그 시그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젠슨왕이 아마 양자 쪽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하겠다. 양자 기술. 그러면 이런 로드맵이라든지 연구 성과를 공개를 하지 않을까. 예, 그 생각 듭니다. 그러면 뭐 저번에 이미 조금 움직였죠. 한국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엑스게이트, KCS,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ICTK. 이 세 종목 보고 있는데 많이 갭 뛰어가지고 올라간다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쫓아가지 말치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열 관련해서는 유리기판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대장주는 뭐다? 필옵틱스다. 무조건 대장주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대장은 필옵틱스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캠트로닉스고 YC캠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SKC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어떤 흐름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신규주고 조금 지저분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CPU 발열 관련해서는 액침냉각인데 액침냉각 삼성 두 개만 얘기할게요. 삼성공조, 그 다음에 GST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엔비디아하고 그 로봇 관련해서 제휴를 했어요. 예, 전략적 제휴, AI 기반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 예, 그래서 관련주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로봇 관련해서도 메타 쪽 관련해서도 좀 잘 체크 한번 로봇 관련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하고 엔비디아하고 관련해서는 아마 클로봇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KNR 시스템 있죠? 이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SPC 시스템즈, 그 다음에 하나 더, T로봇. 이놈은 아까 얘기했던 T로보틱스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딱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향 메모리가 있어요. 엔비디아향.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쏘캠이라고 그러죠. 쏘캠. 예, 기판 관련해서는 신텍. 예, 신텍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텍. 지금 아까 이렇게 T로보틱스랑 좀 비슷하죠? 만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상승, 돌파갭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예, 한번 잘 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서킷 관련해서는 코리아 서킷 있고요. 코리아 서킷 있어요. 그 다음에 3A 로직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TLB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킷 관련. 엔비디아향 메모리예요. 메모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종목은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초이가 말씀드리는 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뭐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